해복이 머리 얘기해주세요. 맞아. 해복이가 20주 초반쯤이었나? 이렇게 초음파를 보는데 머리에 물이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에 물 찬 게 맥락막총?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뇌 척수액이 애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그 물이 뇌에 이렇게 고여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게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있다고 하니까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이 좀 계속 쓰였죠. 그러고 나서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동네 산부인과에 가서 또 한번 뇌에 물이 차 있다고 한다고 그것도 또 봐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봤는데, 그 병원은 집 앞에 병원이 아니라 차 타고 좀 가야 되는 병원이었었거든요. 굉장히 T 같은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뭔가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던 저의 담당 의사 선생님과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위로가 올 것 같은 의사 선생님의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확률적으로 여쭤봤거든요. 이렇게 머리에 물이 생기는 경우가 맞나요? 몇 프로쯤 될까요? 뭐 이렇게 여쭸더니 흔치는 않죠 라는 그런 비슷한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또 약간 그거를 바로 못 받아들이고 흔치는 않다. 어쨌든 특별한 케이스다. 그래. 내 뱃속에 애만 이게 그런 게 생겼구나, 또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물이 차 있다가 없어질 확률이 더 큰지, 이게 또 남아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이렇게 여쭸더니 대부분의 아이는 없어지긴 하죠. 근데 지켜봐야죠. 그 맞아, 그 팩트야. 그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그냥 시간일 뿐이야. 이게 뭔가 생각은 들지만 그렇구나 이랬었어요. 그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게 2주에 한 번 가다가 임신 중기쯤 되면은 병원에 한 달에 한 번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그냥 계속 신경은 한 번씩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계속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나는 건 아니니까 나도 생각을 좀 덜 하려고는 하는데,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하면서 살아도 뭔가 유튜브를 한번 보다가 머리에 물? 그러면서 검색 한번 살짝 해보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다행히 한 달 뒤였나 2달 뒤였나 갔는데 머리에 물이 다 없어졌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임신을 하면은 왜 자식 키우면서도 노심초사하는 경우들 많다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임신을 시작함과 동시에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불안도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 불안도를 나름대로 이제 36년을 살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된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이게 생명, 건강 이런 거랑 너무 직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조금 있다 하면 불안에 벌벌 떠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신경이 안 쓰이고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강빈이 때도 브이로그 찍는 주기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강빈이 때보다 제가 얘 둘째를 가지고 그 뷰티 채널이랑 온에어 채널에서 방송하고 뷰티 영상을 만드는 횟수가 꽤 많이 줄기는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사실 이거 뒷얘기인데 강빈이 임신과 거의 동시에 저희 직원분들을 처음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많이 시켜야지 이 의미는 진짜 아니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직장에서 할 일 없이 편하게 있는 건 저는 상관없는데 저의 직업은 제가 일감을 들여야만 일이 나오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근데 또 너무 하루 종일 너무 할 일 없이 있게 하면 이제 젊은 분들이 내가 일을 해보겠다고 어쨌든 출근을 했는데 너무 일이 없고 이러면 이 회사 똑바로 된 거야 뭔가 하고 불안할 수도 있고 막 나는 이런 것까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강빈이 임신했을 때 압박감이 좀 많았었어요. 이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도 이불 여기저기 깔아놓으면서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막 조금 5분 쉬었다가 막 숨 막히는데 막 촬영했다가 막 그런 게 진짜 좀 압박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직원분들이 저랑 함께 하신 지 벌써 5년?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스타일들을 너무 파악을 했고 여유 있게 가도 된다는 거에 대한 신뢰도 서로 너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강민이 때만큼은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너무 오버해서 괜히 축나서 진짜 건강 상해가지고 이 채널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잠시 10개월 천천히 가도 서로 믿는 게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조금 더 천천히 가고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그 임신을 2번째를 하다 보니까 또 이슈가 있었던 거는, 저는 강민이 임신했을 때는 감기가 걸리고 이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코로나였기 때문에 밖에 나갈 일이 없었다 보니까 바이러스로부터 오히려 혈통방어됐던 거 아시죠? 이번에 2번째 임신을 해가지고는 감기를 진짜 시게 2번을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일상과 밀접한 미디어를 찍어내는 사람이 또 맨날 아프다고 하는 것 같아갖고 이것도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픈 거 이해는 되고 힘든 건 알겠지만 또 사람이 맨날 아프다 하면 그거 듣는 사람이 또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감기 걸렸을 때마다 아무것도 안 찍고 그러면은 뭐가 되지를 않으니까 진짜 이거는 내가 그동안 걸렸던 감기의 급이 아닌 거예요. 면역력이 일단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저 원래 기침도 막 그렇게 하는 감기 안 걸리거든요. 와, 이게 근데 임산부가 기침
기침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많은 기침을 했을 때 자궁경부가 갑자기 짧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궁경부가 짧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아기가 작았을 때는요, 아기가 머리를 거꾸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뱃속이 넓으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놀 거 아니에요. 너무 짧아졌을 때 애가 갑자기 발이 우리 그 생식기 밖으로 삐져나올 수 있다든지, 최악의 상태에서는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자궁 커지니까 배가 좀 딱딱하고 빵빵하고 그런 느낌이 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기침이 더해지면 막 이제 배가 막 딱딱하게 굳기도 하고, 뭐 이건 누워도 안 되고 서도 안 되고, 코감기 걸렸을 때는 코가 막히니까, 코가 너무 막히면은 입으로 숨 쉬는 거 안 되는 거 알아요? 나도 그 정도까지는 몰랐거든요. 이게 코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에 코가 걸려 있으니까 를 하려고 해도 하는데 가래가 뒤에 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돌려서 이렇게 하고 숨을 쉬어야 돼. 그래가지고 일시적이지만 강빈이 콧무릎 잇기 노시부라고 있어요. 그거를 막 한 번씩 해주면서 콧물 빼주고. 근데 그 감기가 강빈이한테 옮아요. 또 원래 웬만하면은 어른들이 애기한테 감기가 옮아도 초창기에 좀 항생제 먹어주고 해주면은 안 걸려요. 실버라인은 강빈이를 계속 케어를 하다 보니까 금방 감기가 또 옮잖아요. 근데 약간 칼칼하고 이상하다 하면은 얼른 몸 관리를 해요. 근데 저는 임산부잖아요. 약간 감이 오는데 이제 목이 간질간질해지면 제발 감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감기 안 걸리고 싶지. 누구보다 안 걸리고 싶어. 근데 이게 진짜 맘대로 안 돼요. 뭐 관리 잘하면 되지 않을까? 임산부라도 운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운동도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또 필라테스 계속 꾸준히 했었잖아요. 할 때는 또 좋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 이제 막달 아니고 중후기쯤 됐을 때 저한테 조금 빡셌나 봐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조절을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굉장히 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자는데 이건 좀 진통 같은데? 하는 느낌이 빡 드는 거예요. 배가 이상하다. 그리고 시계를 봤어요. 혹시 주기가 잡히면 안 되니까 5분인가 10분인가 지났나? 한 번 더 약간 수축 같은 느낌으로 살짝 오는 거예요. 이때는 오면 안 되는데 이 느낌이 한 번만 더 오면 실버라인 깨워가지고 강빈이랑 같이 가더라도 병원 가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새벽 한 3, 4시쯤이었나? 그러고 나서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는데 그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오고 나니까 무섭잖아요. 아, 내가 또 오바를 하면서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몸인가 보다. 그러고 바로 필라테스를 중단했습니다. 요즘은 너무 그런 의학 정보도 많고 또 멋지게 운동하면서 멋진 몸매를 유지하는 그런 인스타의 산모분들도 막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사바사고 내 몸을 내가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운동할 사람도 운동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다. 나 그것도 있다? 괌에서 감기 걸렸었잖아요. 그때 타이레놀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어디 막 거의 나가지도 않고 실버라인이랑 제 동생이랑 강빈이를 전담마크 해주니까 그래도 제가 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빈이 낳고도 요실금이 꽤 갔었는데 둘째를 임신을 하니까 임신 초기부터 요실금 증상이 다시 좀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침을 하면은 소변이 조금만 차 있어도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괌에서 처음 느꼈는데 제가 그때 마침 생리대를 팬티 라이너만 챙겨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에 누워 있으면서도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갔어요. 밤에 자고 있었는데 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러니까 목에 뭐가 또 살짝 걸렸던 것 같아. 자다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잘못 기침해가지고 오바이트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지저분한 얘기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뒤로 가시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토가 걸려가지고 와 이거는 화장실 가야 돼 해가지고 그냥 이불을 박차고 몸 그때 무거웠는데 윽 하면서 일어나갖고 화장실에 이 뚜껑 열고 변기에 딱 쪼그려 앉았다? 욱 하는데 진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난 정말 토가 나올 줄 몰랐어요. 헛구역질만 할 줄 알았지. 어쨌든 쪼그려 앉아있지? 욱 하면서 압력이 걸렸지? 이러니까 밑으로 소변이 쭉 나오는 거야. 이거 나 진짜 그때 팬티도 한 장 남았나 안 남아있었나. 근데 내가 차라리 생리대라도 소형 중형이라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팬티라 했는데 이건 이미 내 속옷 끝난 것 같아. 근데 막 토는 계속 나와. 그 다시 이렇게 하는데 다시 또 막 밑으로는 또 소변이 또 나와. 거기 괌의 호텔이 그 변기가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자동으로 뚜껑이 닫히는 그런 변기였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또 알고는 있어. 자다 일어나서 정신 없잖아요. 이거 뚜껑 닫힐 것 같은데 그러는 순간에 변기 뚜껑이 잉 내려오는 거야. 근데 사실 그 변기 뚜껑이 그렇게 빨리 내려오는 건 아니었어요. 잉 내려오는데 나 밑으로는 지금 시야가 새고 있지? 여기는 또 토가 나오려고 하고 있지? 근데 그 사이에 잉
잉 하는데 내가 그거를 변기 뚜껑을 막으려고 손을 올렸는데 나는 또 깜깜하고 정신은 없고 이러니까 헛손질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변기 뚜껑이 내 머리를 땡 쳤네. 내 머리를 치니까 다시 얘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혼자 이게 너무 웃기면서 현타가 오면서 아씨 이랬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다시 또 막 토가 또 올라와. 이게 또 올라올랑 말랑 하다가 토가 딱 나오는 순간 다시 밑으로 또 시야가 또 쭉 새는 거야. 이쯤 되면 이제 팬티가 진짜 끝난 거예요. 그럼 나 팬티 어떡하지 이러면서 머리가 복잡하고 이 와중에 조금 실버 라인이 일어나줘서 나의 이 측은한 광경을 조금 어떻게 위로를 해줬으면 마음도 살짝 들었다가 옆을 쳐다봤는데 또 방은 고요해. 그러는 찰나에 이 변기가 다시 한 번 더 치키잉 치키치키 하면서 내려올 조짐을 또 보이는 거야. 한 번은 맞지 내가 두 번은 맞냐.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뻗으려고 하는데 이미 이 내 구역질 상태가 이게 제어가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욱욱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뚜껑은 내 손을 비교하고 띵 치고 잉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두 번이 뚜껑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사이에 이제 저의 구역감은 좀 해소가 되었어요. 이제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내가 그 변기 앞에 쪼그리 앉아가지고 아씨 이러고 좀 몇 초 앉아있다가 이러고 일어났는데 이게 또 요실금이 그렇다? 일어나면서 한 번 더 나와. 뭔가 쭉쭉 나왔으면 안 나올 것 같죠? 아니야. 이미 이 근육이 너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또 쭉 나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방에 나와서 고요하게 자고 있는 두 남자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허탈하게 이렇게 웃었다니까? 그게 그렇게 슬프진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뚜껑을 못 막아? 임신하면 요식은 무조건 오나요? 아니요. 제 친구, 자분한 친구들 보면 오는 사람 있고 안 오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둘째는 뭔 일이 많냐? 무통 맞으면 진짜 안 아픈가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이게 또 타이밍도 중요하고 흐름도 참 중요한 게 저는 무통을 맞고 안 아픈 상태로 아기를 낳았잖아요. 엉덩이에 큰 응가가 낀 느낌이 나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제가 그때 약간 작은 응가가 마려운 느낌은 났어요. 근데 무통을 맞고 있으니까 내가 응가 느낌이 별로 안 난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응가는 아니지만 변비일 것 같은 정도의 응가가 낀 느낌이 나기는 나요. 이랬더니 그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나 차분하게 그러면 힘 한번 줘보실까요? 이러셨거든요. 네. 엄마 너무 힘 잘 준다.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더니 의료진이 우르르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힘을 줬더니 강빈이가 튀어나와서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 안 아프고 났어요. 아기를 낳아보면서 저는 느낀 거는 자연분만은 산모가 말하는 거에 듣고 의료진이 개입을 하는 게 전 되게 크다고 느꼈었거든요. 이게 뭐 혹시 좀 오해가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의료진이 혹시라도 하는 역할이 적다는 의미는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힘줄 때에도 이제 지금 힘주세요가 아니라 산모님 배가 아플 때 힘이 들어갈 때 힘을 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산모가 힘을 줄 타이밍을 산모가 아는 거예요. 전 무통 때문에 배에 힘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알지 못했지만 그냥 지금 힘 줄까요 해가지고 주고 그러긴 했으나 원래 수축이 올 때 진통이 올 때 힘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모가 배에 힘이 들어갈 때 그때 의료진들도 거기에 맞춰서 아기가 나오는 걸 보고 이게 산모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분만은. 의료진들도 중요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근데 이제 아기를 낳다 보면 병원에서는 응급한 상황이잖아요. 출산 자체가 어쨌든 위험 부담이 되게 있고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서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산모의 입장 자체가 너무 심신이 연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뭔가 조금만 상황이 불편하게 흘러가도 마음의 데미지를 좀 크게 입게 될 만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랬었지 하면서 지나가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그 과정에서 막 복귀를 해보면서 생각을 하고 막 마음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아기를 낳다 보면은 엄마 잘했어요 칭찬받았어요 하는 엄마들도 많지만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의료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 더 힘줘야 돼 정신 차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기를 낳고 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돌이켜서 생각을 하면은 막 갑자기 서운해지고 막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병원이라는 곳은 잘 나았고 내 몸 큰 문제 없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빈이와 할머니 집에 지내냐고요? 아니요, 강빈이는 아빠가 케어하죠. 진통 오면 강빈이도 같이 병원 보고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진행이 되게 빨랐던 초산모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경산일 때는 진짜 진통 시작되자마자 바로 병원 가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진통이 걸리면은 강빈이가 자고 있더라도 강빈이도 들쳐매고 일단 병원으로 다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그때 병원 가면서 아마 저희 시어머니를 콜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잘 생각을 해둬야 되더라고요. 강빈이 놀라지 않게 잘 말해줘야겠어요. 맞아요. 말은 많이 해줘야 돼요. 지금도 강빈이는 해복이 존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해복이 언제 튀어나와? 더울 때 나와. 엄마 지금 더우니까 해복이 튀어나와? 어제 튀어나왔어? 어딨어? 막 이러고. 그리고 지금은 그 얘기해요. 이제 해복이가 튀어나와서 집에 오면은 엄마는 해복이랑 옆방에서 좀 자게 될 것 같아. 이랬어요. 요새 이제 뭐 왜? 이런 거 많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못 자서 왜, 그런 슬픈 왜 아니고 그냥 정말 그때 궁금해서, 애기가 너무 많이 울어서 너가 잠을 못 잘걸? 그래? 애기는 울어? 애기는 울지. 너 어린이집에서 애기들 응응응 많이 하지? 그렇대요. 해복이는 더 울 거야. 그래서 옆방에서 자야 할 수도 있어. 그랬어요. 이제 또 병원 갔을 때 어떤 시뮬레이션도 얘기를 자꾸 해주긴 해야겠죠. 재밌게. 이게 첫째 나올 때는 그냥 나만 출산 잘하면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둘째는 아무래도 조금 신경 쓸 게 많기는 해요. 저 셋째 생각은 없어요. 이게 일을 하면서 이 임신 10개월을 한 번 더 보내는 거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강빈이를 가졌을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도 한 번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버라인은 둘째는 안 되겠다고 계속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실버라인도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마음을 열더라고요. 근데 웬걸? 갖고 나니까 저 사람이 셋째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셋은 진짜 안 돼. 너무 일을 못하니까 우울감과 무기력, 지금은 괜찮아요. 이게 확실히 이제 소화가 좀 잘 되면서 좀 호르몬의 영향을 덜 받다 보니까 괜찮은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 2번은 울었어. 많이 오열을 한 건 아닌데 우울해. 그래서 정말 둘로 끝. 키포인트. 해복이 낳고 강민이 때만큼 또 조회수가 오르길 바란다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일단 그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그럴 순 없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뭐든지 처음에 그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브이로그를 올리면서 저랑 실버라인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이걸 이렇게 본다고?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우리? 뭐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유튜브 어쨌든 길지 않은 시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뭐가 한 번에 팍 되고 뭐 채널 하나가 100만을 찍고 이런 채널이 아니고 정말 조금씩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그릇만큼만 그냥 이렇게 한다. 늘 그런 생각으로 해왔어가지고 너무 이게 과분한 조회수를 받으면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계속 그랬었죠. 근데 그때 출산 브이로그가 조회수가 많이 나온 이유, 출산 이후로도 육아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주셨던 이유가 저는 그냥 흐름을 운 좋게 잘 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출산, 육아 요거를 막 되게 깊게 브이로그로 다루는 채널들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출산 이런 거 검색해보면은 의학적으로 정보를 주는 그런 채널들이었지, 아기와 함께하는 그런 가족 브이로그의 형태가 한국에서는 정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유튜브 과잉의식인가? 언니 이후로 임출 브이로그 붐 일어난 느낌? 과잉의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니까 어떤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실버라인하고 얘기하고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추측해보고 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많은 유튜버들의 나이 자체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결혼하고 아기 낳고의 때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보통은 20대 초중반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30 중반쯤이 돼가지고 다 결혼했고 다 아기 가지고, 저를 보는 사람들도 연령대 자체가 20대였을 거 아니에요. 이 보던 사람들 자체도 다 30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라는 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도 또 다 같이 결혼을 하고 또 다 같이 아기를 낳은 거야. 그게 또 수요와 공급이 커지게 맞아져가지고 지금 저는 육아 브이로그가, 아기 키우는 그런 가족 브이로그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 지금 확 몰린 시기보다 조금 빠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잠시 조회수에 어떤 그런 특혜를 입었던 것 같은데, 운 좋게. 그리고 예전에는 아기 영상들 보는 게 저는 슈돌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 슈돌 보던 사람들이 유튜브로 또 넘어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슬슬 이제 둘째 가졌어요 하는 유튜브 이런 게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건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은 요 가족 브이로그의 그 카테고리가 살짝 규모가 작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왜냐면 아기를 키우면서 어쨌든 초등학교 갈 때까지 브이로그를 했다는 것 자체가 7년, 8년 끌고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라는 게 상승만 하지 않아요. 저희도 11년 해봤지만 그렇게 치고 나갔던 정점을 찍고 나면은 무조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로서 그 내려가는 시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당연히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지금은 알지만 그 내려갈 때 사실 좀 잘 해야 돼요. 내려가니까 막 더 자극적인 주제를 찾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흘러가고 이러다 보면은 그 컨텐츠가 없어졌을 때 진짜 더 볼 힘이 없는 그런 또 채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신생아 육아 채널을 하시는 다른 분들이 주목을 많이 받으시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붐이 한번 확 왔다가 그 붐이 또 오진 않더라고요. 보통 미디어 시장은 뭔가 한테 빡 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스테디하게 가는 거지 그게 또 대박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신생아 육아 컨텐츠도 지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하셔라. 내가 지금은 못하겠고 나중에 둘째가 태어나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은 그때는 시장이 조금 축소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아들이랑 딸이랑 임신 차이 있어요. 아들, 딸 차이인지 첫째, 둘째 차이인지 나이 차이인지 알 수 없지만 배 모양도 다르고요. 움직임이 다르긴 해요. 다른 인격체가 나올 것 같긴 해요. 다들 다른 인격체가 나온다고 하는데 서강빈은 엉덩이도 쭉 내밀고 발로 쭉 차고 배가 옆으로 많이 찢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뭔가 이런 게 많아. 근데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초음파로 애 위치를 아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둘째라서 상상이 좀 더 돼요. 그리고 다리를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다리가 있는 위치에는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항상 초음파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실버라인이 딸이라서 갖다 붙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버라인이 진짜 심각하게 근데 내가 잘 때 이렇게 자거든? 그래서 해보기는 뭔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움직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속안에서 태동이 막 느껴지는데 겉에서 손을 올렸을 때는 태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빈이만큼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서강빈은 손 대도 막 여기 뼈가 막 느껴지고 영상으로 찍으면 그 움직이는 게 다 잡히고 그럴 정도로 강하게 움직였는데 얘는 영상으로 찍어도 막 그렇게 안 보여요. 활어는 아닐 해보기. 네, 활어일 것 같진 않아요. 회복이 순둥일 것 같다고요. 근데 우리 엄마도 그 얘기 하더라.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추측하면 좀 잘 맞거든요. 근데 저도 조금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해요. 뭐 많이 울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강빈이 그렇게 많이 울지는 않았거든요.